전통시장 한복판의 정겨운 소음이 단말마의 비명으로 바뀐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활기가 가득하던 국수집 안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와 함께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이 식사 중이던 테이블을 거칠게 걷어찼고 나무 가구의 파열음과 함께 그릇들이 바닥을 뒹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쳤고 근처 상인들이 몽둥이와 빗자루를 들고 노숙자를 내쫓으려 몰려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력이 터질 듯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수집 여사장 은수가 달려나와 노숙자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것입니다. 은수는 혐오스러운 악취가 진동하는 그를 품에 꽉 껴안은 채로 분노한 상인들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드셨으면 이러시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시장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눅눅한 공기를 가르는 것은 노숙자의 거친 숨소리와 은수의 낮은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대체 평범해 보였던 이 국수집 여자가 왜 사회의 밑바닥이라 불리는 노숙자에게 자신의 존엄마저 내던지며 무릎을 꿇은 걸까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 행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흘 전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금강 리테일의 심장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업주 오종철 회장은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냉혈한이었습니다. 70평생을 오직 숫자와 효율, 그리고 확실한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온 그에게 인간이란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자 자랑이었던 외아들 민혁이 인생 최대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시장통에서 국수나 파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종철의 분노는 조용한 사무실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는 즉시 최고 수준의 조사팀을 가동하여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처참했습니다. 이름 강은수, 나이 31,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있으며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시장통 국수집 사장. 종철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꽃뱀이 분명하다고요. 평생 사람을 의심하는 것으로 제국을 건설한 종철에게 은수의 선행이나 평판 같은 데이터는 그저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말입니다. 종철은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시장 바닥에서 수거한 가장 낡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고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손톱 밑에 검은 때를 채워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노숙자로 완벽하게 변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직접 내 밑바닥을 확인해 주마. 종철은 그렇게 악취를 풍기며 은순의 국수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잔인하고도 치밀한 첫 번째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구석,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몸을 묻은 종철은 코를 찌르는 자신의 악취조차 잊은 채 매서운 눈으로 은수를 살폈습니다. 시장통의 낡은 국수집은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멸치 육수의 구수한 증기로 가득했지요. 유리창은 뽀얗게 서린 김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았고
좁은 가게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눅눅했습니다. 은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펄펄 끓는 솥 앞에서 국수를 삶아내고 있었네요. 그녀의 얼굴은 화구의 열기 때문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철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고작 몇 천 원짜리 국수를 팔아봐야 남는 게 얼마라고 저렇게 미련하게 몸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한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든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수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육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뽑혔거든요. 은수는 할머니를 가장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안내하더니 그릇이 넘칠 정도로 국수를 가득 담아내왔지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하자 은수는 할머니의 손을 꾹 누르며 환하게 웃었네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께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할머니 부자 되면 그때 주세요. 종철은 그 광경을 보며 차가운 실소를 흘렸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광경은 그저 멍청한 손해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연극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내 아들의 돈줄을 잡기 위해 저렇게 착한 척 밑작업을 하는 거겠지. 종철은 그렇게 생각하며 일부러 테이블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주인장. 사람 왔는데 물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험악한 노숙자의 외침에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종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따뜻한 물컵을 들고 종철에게 다가왔네요.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날이 추운데 이 따뜻한 물부터 좀 드시고 계세요. 국수 금방 삶아 올게요. 은수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멸시나 혐오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철은 순간 움찔하며 물컵을 받아들었지요.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가를 상대하며 다져온 종철의 심장이 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속지 마라 오종철, 저 눈빛조차 다 훈련된 연기일 뿐이다. 종철은 은수의 거친 손마디와 낡은 앞치마를 훑어보며 다시금 차가운 감시의 눈초리를 세웠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밀가루 가루와 낡은 장판의 얼룩조차 그녀의 가난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종철은 그 가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지요. 누군가의 연민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은 자본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장사라고 생각했기에 종철은 은수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머릿속 계산기에 입력하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며 갓 삶아낸 국수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종철은 일부러 젓가락을 식탁 위에 패대기 치듯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육수 냄새가 비리다며 반찬으로 나온 김치가 너무 시어 혀가 꼬일 지경이라며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주변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고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네요. 은수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물을 덜어내고는 고명을 듬뿍 얹어 다시 가져왔지요. 하지만 종철은 그 국수 그릇을 아예 옆으로 밀쳐버리며 더 자극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테이블 위로 출렁이게 쏟아버리고는 숟가락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행패를 부렸네요. 더러워서 정말 못 먹겠네. 여기가 사람 먹는 데야 아니면 되지. 우리야. 종철의 아나무인 같은 고함에 참다 못한 옆집 상인들이 빗자루와 물걸레를 들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장사 방해를 하고 난리야. 당장 안 나가? 상인들의 거친 욕설과 위협이 쏟아지자 종철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나를 쫓아내며 침이라도 뱉어보라고. 하지만 그 순간 은수가 상인들 앞을 가로막으며 종철의 앞을 가로막아 섰네요.
은수는 그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의 어깨를 두 팔로 꼭 감싸 안으며 성난 상인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이 며칠을 굶으셔서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제가 다 변상할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참아주세요. 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노숙자를 지키고 있었지요. 종철은 뒤에서 은수의 가녀린 등을 보며 묘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무릎을 꿇은 여자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작았고 그 체온은 악취가 진동하는 노숙자 옷을 뚫고 종철에게 그대로 전해졌네요. 은수는 종철의 거칠고 때 묻은 손을 가만히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제가 안쪽 방에서 새로 국수 말아드릴게요. 종철은 은수의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지요. 물기가 마를 날 없어 퉁퉁 부어오르고 갈라진 그 거친 손마디에서 그는 평생 돈과 숫자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겨온 자신의 계산법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얼음장 같던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은 멈출 줄을 몰랐네요. 은수는 종철을 가게 안쪽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앉혔네요. 낡아서 올이 다 풀린 담요를 종철의 어깨에 정성스레 덮어주며 식어버린 국수 대신 갓 삶아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면발과 진한 황금빛 육수를 다시 내왔지요. 종철은 거칠게 국수를 들이켰지만 매서운 눈만큼은 가게 구석구석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습니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은수가 시장 어르신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했네요. 이게 다 정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면 정말 소름 끼치는 배우겠군. 종철은 속으로 냉소하며 사진 아래 놓인 낡은 가계부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거기엔 갚을 기약 없는 어르신들의 외상값과 매일 새벽 무료로 국수를 대접한 인원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꼼꼼히 적혀 있었지요. 이 좁고 낡은 국수집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이 시장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사실이 종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은수는 종철의 곁에 앉아 그의 거친 손등에 연고를 조심스레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이 너무 많이 상하셨네요. 속상하게. 내일부터는 가게 문 열기 전에 미리 오세요. 제가 매일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은 꼭 챙겨드릴게요. 종철은 순간 자신의 심장 언저리가 간지러운 듯한 묘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종철은 시장 뒤편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상인회장 춘식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춘식은 비단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오랜 친구의 초라하고 냄새나는 행색을 보며 혀를 끌끌 찼지요. 이복의 종철이 이제 그만하면 됐네. 내가 며칠 지켜보니 그 처자 참 심성이 비단결 같더군. 자네가 찾는 그런 꽃뱀이 아니야. 종철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비로소 그 추악한 본색이 나오는 법이지. 종철은 춘식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강 리테일의 이름으로 시장 재개발 동의서를 당장 돌리고 은수의 국수집을 철거 대상 1순위로 올리라는 가혹한 명령이었지요. 만약 이 압박 속에서도 그녀가 가난한 어르신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지는 거다. 종철은 자신의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도 그 선한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파괴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지요. 종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자신의 가슴 속에 싹튼 정체 모를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화롭던 시장통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조직적으로 들이닥치며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네요.
금강 리테일의 재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김 팀장이 차가운 금속태 안경을 고쳤으며 날선 눈빛으로 은순의 국수집 앞에 섰지요. 그는 서류판을 탁탁 치며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은수 씨, 계약 위반 및 재개발 방해 죄로 오늘부로 강제 철거를 진행합니다. 모두 회장님 지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은수는 사색이 되어 김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애원했네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팀장님. 여기 계신 홀몸 어르신들은 이 국수 한 그릇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란 말이에요. 제가 돈을 더 벌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가게만은 남겨주세요. 하지만 숫자와 효율만을 교육받은 김 팀장의 눈에는 은수의 절규가 그저 업무를 방해하는 성가신 잡음일 뿐이었지요. 그는 명품 시계를 힐끗 보더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손짓했습니다. 밀어버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구의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난입해 집기들을 박살내기 시작했네요. 5년 동안 은수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던 소중한 가게는 단 몇 분 만에 비명 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솥 안에서 밤새 진하게 우러나던 멸치 육수 냄비가 용역의 거친 발길질에 뒤집히며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뜨거운 육수는 검은 바닥을 타고 빠르게 흘러 은수가 매일같이 정성으로 닦아내던 낡은 장판 위로, 그리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빛바랜 방석 자리까지 축축하게 적셔버렸네요. 찢겨나간 밀가루 포대에서 하얀 가루가 분수처럼 흩날리며 쏟아진 육수와 뒤섞여 끈적한 진흙탕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은수는 오열하며 바닥을 기어 쏟아진 육수를 맨손으로 긁어모으려 했지만 용역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구석으로 밀쳐냈지요. 가게 구석에서 노숙자 행색을 한 채 숨죽여 이 모든 광경을 관찰하던 종철은 자신의 숨통이 물리적으로 조여오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내린 잔인한 명령이 자신이 평생 신봉해온 그 냉혹한 원칙이 한 여자의 소박한 우주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었죠. 김 팀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은수를 멸시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고작 이런 더러운 국수집 하나 지키겠다고 우리 회장님 아들을 유혹했습니까? 당신의 그 값싼 동정심은 이제 시장 바닥에 버려진 이 육수보다 못한 가치네요. 종철은 김 팀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진 말들이 사실은 과거 자신이 아들을 몰아세울 때 했던 말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은수의 찢어지는 비명과 용역들의 거친 욕설, 그리고 무너지는 가구 소리가 뒤섞인 현장에서 종철은 평생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금강의 제국이 사실은 저렇게 뜨거운 육수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눈물을 짓밟고 얻어낸 비겁한 결과물이 아닌지 처절하게 자문하며 몸을 떨었네요. 용역들의 거친 손길 아래 은수가 평생을 일궈온 국수집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와 나무 파편으로 변해갔지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둔탁한 파열음은 단순히 건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단말마의 비명과도 같았네요. 은수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른 채 바닥을 타고 어르신들이 앉던 구석자리까지 흘러가는 멸치 육수를 보며 넋이 나간 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거긴 다리가 불편한 박 영감님이 제일 좋아하던 자리고 저 담요는 김할머니가 추울 때 덮으시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육중한 중장비의 엔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김 팀장은 구두 끝으로 은수의 가계부를 툭툭 차며 이따위 종이 뭉치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라며 차갑게 쏘아붙였네요. 구석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철은 자신의 가슴이 마치 대형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며느리감을 시험하겠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도 잔인했지요. 종철은 은수가 쏟아진 육수 위로 주저앉아 그 끈적한 물줄기를 맨손으로 긁어 모으려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돈이면 다 된다는 오만한 철학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수의 손등에 밴 붉은 피와 바닥에 황금빛 육수가 뒤섞이는 광경은 종철의 망막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깊게 새겨졌네요.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수천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거운 신분증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낱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지요. 은수가 지켜온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웃이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가 한순간에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부서진 의자 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계산기 대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차가운 숫자가 지배하던 그의 뇌리는 은수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의 온기로 가득 찼지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종철의 마른 입술 사이로 자책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종철은 비로소 자신의 오만이 무너뜨린 한 여자의 진심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찢어진 벽지 파편들이 은수의 머리 위로 눈처럼 쌓여갔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작은 우주는 그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산산조각이 났네요.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오직 은수의 거친 흐느낌만이 종철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던 그 처절한 순간, 종철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세계를 통째로 뒤엎을 거대하고도 무거운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비의 육중한 삼날이 국수집의 마지막 기둥을 지니기기 직전, 먼지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있던 노숙자 종철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은 다시금 제국을 호령하던 포식자의 그것으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는 피와 흙먼지가 묻은 손을 품 안 깊숙이 집어넣어 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금강 리테일의 사원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평생을 절대 권력자로 살아온 남자의 장엄한 목소리로 사자우를 토해냈네요. 당장 멈춰라. 내가 바로 금강 리테일의 오종철이다. 그 외침이 시장통을 뒤덮는 찰나 마법처럼 육중한 기계음이 일시에 멎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한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철거 용역들의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던 잡음마저 사라진 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방금까지 계약과 효율을 운운하며 은수를 멸시하던 실무 책임자 김 팀장은 들고 있던 서류판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비루한 노숙자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던 절대 군주라는 사실에 김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반전이 아니라 은수의 우주를 짓누르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뒤집히는 순간이었네요. 종철은 먼지투성이의 얼굴로 과거 자신의 냉혹한 그림자와도 같은 김 팀장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 중이라며 은수를 핍박하던 김 팀장의 비겁한 말들은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이 되어 종철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요. 현재의 차가운 가치를 대변하는 김 팀장과 그 가치를 부수기로 결심한 과거의 주인 종철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 대조를 이루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네요. 종철은 울음조차 멈춘 채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은수를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피와 육수로 범벅이 된 그녀의 거친 손을 떨리는 손길로 잡아 일으키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지요. 내가 틀렸다. 아니, 내가 너무 늦었구나. 종철의 사과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신봉해온 숫자의 제국이 무너지는 처절한 항복 선언과도 같았네요.
멈춰버린 포크레인과 얼어붙은 용역들, 그리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종철은 비로소 자신이 버렸던 인간의 존엄을 다시금 가슴 깊숙이 새겼습니다. 세계가 멈춘 듯한 압도적인 체감이 철거 현장을 무겁게 짓눌렀고, 김 팀장이 떨어뜨린 서류들은 비릿한 멸치 육수 위를 굴러다니며 한낱 쓰레기가 되어 흩날렸네요. 먼지 바람 속에 홀로 선 종철의 모습은 시장의 낡은 풍경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시장의 찬바람이 제법 부드러워진 어느 날 한때 폐허로 변할 뻔했던 국수집 자리에는 감각 나눔 키친이라는 정가랑 간판이 새로 달렸네요. 낡은 미닫이문 대신 투명한 통유리가 들어섰지만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진하고 구수한 멸치 육수의 향기만은 예전 그대로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은수는 이제 낡은 앞치마 대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금강 리테일의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어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장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바로 오늘 시장의 모든 상인이 장사를 잠시 멈추고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은수와 민혁의 소박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상석을 지키던 오 회장은 이전의 날선 눈빛 대신 이제는 삶의 풍파를 견뎌온 노인의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결혼식장 한 구석에는 화려한 꽃장식 대신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오롯이 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오 회장이 노숙자로 위장의 은수를 시험했던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은수가 특별히 부탁한 상징적인 자리였네요. 은수는 신부 입장 직전 그 비어있는 낡은 의자를 조용히 응시하며 자신을 시험했던 그 모진 운명조차 결국은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 회장은 단상으로 다가온 은수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얘야,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내가 그날 건넨 국수 한 그릇의 온기가 훨씬 더 무겁고 귀하더구나. 내가 참 늦게 배웠다. 숫자로만 가득 찼던 오 회장의 메마른 인생에 은수가 심어준 연민이라는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시장 사람들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계산기만 두드리며 효율만을 쫓던 냉혈한 부자는 이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이 나누어준 온기의 온도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장 어르신들의 박수갈채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시장 골목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가운데 은수의 맑은 눈망울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네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부자의 길,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낸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은 그렇게 시장통의 위대한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가 결코 계산해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수익률이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구마처럼 따뜻하고 달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